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파견 나와서 교육연구사로 있는 소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연구 발표 전에 이 PT 화면을 먼저 띄워드린 이유는요. 저한테는 졸업식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20년 근무를 할 때 학교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업 공개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 나름 컨퍼런스 데이 같은 것들에서 많은 성장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사일 때 이 자리에 참여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의문은 수많은 80개의 많은 연구 결과 중에 25편을 발표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가장 의미가 있고 되게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세션으로 묶어서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저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애정을 담아서 연구를 했는데 하나만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얘기 잠깐 먼저 한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주로 발표해야 될 1번 현안보고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과제가 저하고 만났다고 제가 표현했던 이유는요. 연구원의 연구 과제가 선정되는 과정이랑 이런 것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책부서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연구원 내에 그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정책기획관을 거쳐서 또 연구위원회, 우리 연구원의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제가 선정이 되지 저희 개인적으로 연구 과제 책임자들이 좋아하는 연구를 마구 그냥 쓰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게 됐다는 뜻인데요. 여기 연구원에 와서 만나게 됐던 연구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기적이나 물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의 연구를 희망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막상 정리하고 보니까요. 저한테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긴 부서이거나 아니면 조직이 재구조화된 부분입니다. 경기도 중앙교육연수위에서는 이제 안양의 혁신교육관이 경기도 혁신연수원으로도 됐고 그리고 방금 발표하신 임선일 선임위원님께서 재구조화 방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연수에 대한 수많은 관심과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연구로 연구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제 개편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방금 발표하시는 임선일 연구위원님 연구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으로만 이렇게 개선 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나왔는데요. 제가 맡은 연구는 3개월짜리 현안보고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연수라는 용어가 있죠.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경기도 중앙교육연수위에서 만든 고유의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기교육연수는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을 합친 연수라고 이름을 명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구 주제가 여기서 보실 때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미래교육이 조금 더 방점이 눈에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경기교육 연수를 어디까지 규명을 하고 범주화시키는가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질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의 다 같은 프로그램 발전 방안으로 제시한다라는 그 규모가 상당히 연구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교육연수위에서 저희가 내놓은 발전 방안의 미래교육의 키워드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의 미래교육 2030 비전에 포커스를 맞춘 그 방향성에 맞게 했더니 다행히 교원과 교육행정직원 모두 그 방향성과 프로그램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나와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페이퍼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요. 갑자기 나온 거죠. 다 아시겠지만 2019년 10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교원지휘법이라고 약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휘법 개선안, 특별법 개선안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면 시행되는 걸 앞두고 7월과 8월 요쯤에 담당 새로 생긴 부서인 교원역량개발과 교원역량개발과에 한 팀이 교권보호팀이 있습니다. 그 교권보호팀의 장학사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 그러니까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얼마나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힘든 상황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슈적으로 우리 연구를 조금 통해서 현장에 알리는 홍보 효과와 한편 또 하나는 부정적 효과를 좀 감소하는 방안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정말 원래 한 달짜리였습니다. 7월 한 달짜리인데 아시겠지만 이 연구가 공동연구진을 함께 꾸리는데 가장 큰 건 현장 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 교사분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 7월과 8월이라는 연장을 좀 통해서 우리 연구심의위원회에서 또 배려를 해주셔서 두 달로 이렇게 이슈 페이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서 봤던 가장 저에게 어려웠던 점은 저는 전공이 법학이 아닌데 이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공동연구진과 함께 법적 해석에 대한 능력으로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장 친화적이고 교원에게 맞는지 정말 제도가 교권을 보호해주는지에 대한 의문점부터 시작하면서 나왔던 두 가지 결과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제안부서의 만족도도 좀 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연구원의 교육시선 오늘이라고 있잖아요. 네, 교육시선 오늘에도 게재를 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선물 같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의미 있었던 조금의 연구자로서 점핑을 한 그런 애착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요. 만약에 저한테 네가 했던 연구 올해 4개 중에 하나 발표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쭤봤다면 전 3번 연구를 발표하려고 했었어요. 미래교육 섹션, 아니 여기가 교원 역량 섹션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1번에 더 관심도 많으셔서 이렇게 됐지만 제가 3번에 애착을 갖게 된 건 최근에 마친 연구이기도 하지만 학부모 교육 주체와 이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새로 생긴 학부모 시민협력과가 그동안에 마을교육 공동체과에서 원래 마공단이었죠. 마을교육 공동체 기획단에서 교자봉이나 아까 교육자원봉사 협력이나 아니면 이렇게 학부모 지역의 25개 지역교육 중에 단 한 분씩 다들 학부모 지원 전문가, 학지가라고 하죠. 이런 분들과 관련된 일들을 늘 맡아서 하시던 그런 것이 약간 이제 학부모 시민협력과와 마을교육 공동체과가 역할을 조금 재분배를 해서 하다 보니 지역의 학지가 분들도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역량도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원래 3월에 저에게 만남으로 왔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연구 결과의 순서에서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애착이 늘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 연구를 마무리를 하면서 학부모 시민 협력과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4번 수탁 연구는 제가 음영 표시를 안 한 이유는 일부러 안 한 건데요. 제가 연구 책임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밑에 대강당에서 안순옥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고 계실 텐데요. 교육부 수탁연구, 민주주의 워킹그룹과 관련된 수탁연구가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 중에 제가 3팀, 바로 워킹그룹이 총 전국에 14개 팀입니다. 14개 팀 워킹그룹이 1년은 아니죠. 조금 더 짧았던 것 같아요. 짧았던 그 기간에 하면서 본인들이 내놓은 운영 성과, 그다음에 정책 보고서들을 저희가 심층연단과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워킹그룹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워킹그룹 정책을 연구한 게 아니라 워킹그룹 14개 팀에 대한 연구입니다. 혹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저는 뭘로 넘기죠? 네, 그냥 넘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개로 제가 찾았어요. 공통점이 저한테는 스타트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부서, 다 처음 생긴 부서이거나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워킹그룹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스타트업이 저에게 만나졌어요. 학교에서 저는 혁신학교 시작하는 혁신부장을 했고 그리고 인권규정 나올 때 생활인권 부장을 하면서도 스타트업을 할 때 그 설렘과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연구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연구 책임자가 스타트업을 하는 만큼 이 사람이 쓴 글과 이 사람이 내놓은 방향이 거의 초석이 되는 부담감과 함께 내 맘대로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건가? 라는 그런 약간 안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 맘이라는 것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기술만 한다면 크게 공감력이 부담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스타트업이었고요. 또 공통점은 교원, 그다음에 행정직원, 학부모, 그리고 워킹그룹이라는 교육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의 지향점을 제가 받은 건 미래교육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 미래교육 과정에서 큰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개별화 맞춤 교육과 함께 공동체성 지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 역량은 개인 학부모의 역량이 아닌 학부모가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까지 내 아이로 보는 공동체성. 아시겠지만 경기교육기본계획 2020에서 원래 있던 그 하나가 다른 걸로 대체된 거를 공부하셨다면 아시는 분 있겠지만 4.16 체제에 원래 있었던 생태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서 원래 있었던 공공이 빠지게 됐죠. 그럼 공공이 안중에서 빠진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은 다 공교육에서의 전제이기 때문에 빠졌을까? 제가 연구진은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연구의 지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제안부서 경기도 중앙교육연수위가 저에게 3월에 저하고 만났을 때는 안양혁신교육관에 경기도 중앙교육연수위가 있었다가 지금은 조직 개편에 의해서 그 이천에 있는 경기도
연수원으로 지금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서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 받았던 제안부서였고요. 처음부터 제안부서와 함께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 연구로 해달라는 필요성, 그리고 미래교육 대비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저희 연구의 특징은 프로그램 발전 방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조금 더 접근을 했는데, 정책적 제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하드웨어나 환경 구축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페이지가 130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130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가 FGI 현장인식 분석을 했는데요. 그 문헌연구를 어떻게 범주로 할까 하다가 저 이제 공동연구진이 이제 교수님, 교수학습 방법 많이 하시는 성결대 교수님께서 국내외 교원 연수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학습 공동체성을 좀 찾아내셨고요. 그런 교원 연구의 선행 연구에 있는 부분과 타시도교육청의 연수원에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다 좀 훑어봤고, 민간기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제 연구물에는 적었는데요. 그 민간기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연수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당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 부분도 분석을 해놨으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담조사는 교사, 행정직원, 그리고 교육연구사님들이, 직속기관 연구사님들이 연수를 바로 진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님들도 연수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연수를 받는 대상이신 교사와 연수를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 분들에 대한 그 인식 분석을 했는데요. 좀 저도 많이 재밌었던 건 우리 행정직원 분들이 생각하는 연수와 교사가 생각하는 연수에서 가장 큰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들도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교사들은 연수 자체를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배움의 연속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고요. 그리고 행정직원 분들은 본인이 원래 하고 있는 그 직무가 있으시잖아요. 직무랑 관련된 연수가 아닌 또 다른 정책 연수나 또 다른 어떤 자기 성장이나 그런 필요한 연수들에 대해서는 약간 연속선상 업무의 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연수를 받으러 나오는 거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를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발전 방향에 기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경계를 잡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2030 비전에 있는 기존 연수 프로그램 정책 성과 분석을 통해서 연수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요. 이러한 나머지 것들, 성과 한계, 개선 방향 등을 통해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지금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약본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교육 연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연수 프로그램의 경기교육 정책과 연계가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상당히 많았고요. 직속기관 연구사님들께서 내놓은 것 중에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연수를 기획하고 계속 하셨던 연구사님께 연수는 방향이 뭐야 될까요? 궁극적 목표는 뭐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공감을 일으켰던 말씀은 결국 학교 안에 돌아가셔서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사님들은 본인들이 짠 연수가 한두 명 와서 연수 쇼핑처럼 워낙에 눈이 높아서 골라가면서 연수를 듣고 그것에 힐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학교 안에 돌아가 그 안에서 공동체를 구축하고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지향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경기교육 미래 경기교육에서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인식 분석은 보면 교원,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공무원 등 이렇게 각자 조금씩 다른 인식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국 저희가 문헌 분석과 그다음에 현장 FGI 면담 분석을 통해 내놓은 결과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첫째는 연수 대상이라고 여전히 저희는 표현하죠. 그러니까 교사를 연수의 대상이 아닌 연수의 주체로 세우는 연수.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공모 연수라던가 스스로 교사가 오늘의 연수생이 다음번에 연수를 기획하고 만드는 주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학습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는 바와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사의 혹시 예전에 저희 한 10년 전만 해도 교사 전문성 신장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았나요? 되게 옛날 용어 같죠. 그 말이 알고 보면 교사 역량 신장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이 아닌 집단의 전문성으로 연수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에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세 번째는 지역 기반 교육 공동체. 이제는
그 내 지역에서 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는 현안의 문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사 역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의 현안 그리고 지역과 연계된 교육공동체 연수로 강화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공동체 주도는 학부모 교육주체와 연계된다면 학부모랑 함께하는 행정직과 함께하는 지역진국 주민과 함께하는 연수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교사가 다 하기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 제언을 뒷면에 제가 씌웠습니다. 결국 이것이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지속발전 가능한 제도 개선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연수, 직무, 학습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직속기관과 그리고 지역교육청 연수원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절적으로 끝나는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거는 연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청 혹은 학교의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계화시키보다는 그 다운표에 있는 말들이 현재 아마 이제 이게 6월에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받아보신 연수 계획에 다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정책 제안 부서에서 연수의 방향성에 있는 용어들이 좀 익숙할 텐데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다면 그거는 현재 그 정책 부서인 연수기관에서 새로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기반 공동체 주도에 이런 말을 제가 한 셋째 줄에 썼는데요. 소수의 리더가 아닌 다수의 참여로 확대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발표자이신 우리 김은복 선생님께서 6급 핵심 인재 양성과 관련된 것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또 우리 임선일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수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 다수의 확산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 기반과 맞춤형으로 갈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맞춤 지역으로 했을 때의 만족도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건 교원 연수 중심으로 지금 프로그램 발전 방안이 기술되었다는 점인데요. 행정직원과 교원 연수 직원의 발전 방향성은 그러니까 행정직원 분들께서 인지하는 건 연수는 교원 연수가 훨씬 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적으로 많이 개발되었다라고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직원 분들도 교원 연수의 발전 방향과 같은 패턴과 방법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기술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저의 좌우명 같은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생텍쥐베리 작가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배움 중심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삶의 역량이 키워나는 수업하면서 기술적인 측면만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우면 어떻게든 배를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사가 아무리 다양한 스킬로 수많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연수에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연수에 오게 하는 힘은 결국 저는 이거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비전에 해당하는 2030의 협력, 창의, 그리고 자율, 생태, 도전과 같은 그런 키워드가 학생의 키워드가 곧 교사의 키워드고 또 학부모의 키워드고 교육 주체를 성장하게 하는 연수 프로그램 발전 방안이 오늘도 이 전국에서 이 연구원에 오신 전국 시도 단위의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보시겠지만 경기도 교육연수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은 희망을 좀 보이면서 좋은 양질의 연수는 누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주저리 말을 했는데도 공감해 주시고 눈 맞춰 주시고 감사합니다.